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늘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김한 투톱 체제의 도중 하차로 당은 직무대행 선출 또는 비상대책위 구성 등 비상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김한 대표는 오늘 오전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진 데 이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대표의 퇴진이 현실화됨으로써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통합신당 창당 후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 경우 당원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우원식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웬만큼 졌으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너무 많이 져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거치면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서 판단해야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 정체도 나름대로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하지만 일단은 공동대표가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뽑잖아요. 대표하고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니까 공동대표가 먼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다 같이 책임져야죠. 다 같이. 그럼 우원식 최고위원께서도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큼 졌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져서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전체가 반성해야 될 그리고 변화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과반수 의석 붕괴까지 우려하던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의 공천 참사가 1등 공신임을 토로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초기에 저희들은 사실상 3석 내지 4석을 꼭 건져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정도로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선거 초반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 붕괴 위기에 직면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도 야당의 전략 부재가 패배를 부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밝힌 말입니다. 어제 이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원인, 승리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크게 세월호 참사 충격 이후에 경제가 너무 가라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민 경제가 특히 질식할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좀 정부나 또 정당, 국회 여기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이제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보내드렸고요. 예. 야당은 그런 국민들 염원에 응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월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자꾸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이 경제 살리는데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처리도 자꾸 연계시켜서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좀 거부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전략 실패가 상당 부분 새누리당 압승을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공천 문제도 좀 더 겸손하게 그 지역에 맞는 일꾼으로 이렇게 좀 순리대로 공천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공천에 접근을 하고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게 원칙과 기본의 손을 내밀겠다며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완구 대표는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하며 항상 국민 행복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에 우리 당이 매진해야 한다며 세월호 전국에서 경기부양 전국으로의 본격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에서 밝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도 승리했으니까 좀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과 포함한 다른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야당이 새누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야당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협상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체계 그리고 법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단기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협력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도 더 이상은 국민적 아픔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정말 그야말로 그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시 한번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 특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요? 유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이에는 특정한 수사권, 조사권이라기보다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라기보다는 빨리 제대로 된 이 사고 경위를 갖다 밝혀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현행 법체계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걸 경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이 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당일인 어제도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이 정신번쩍 차리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으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선거와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쓴 셈입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패를 떠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증인 채택 협상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김 실장은 이미 기관 보고에서 출석해 답변을 했고 정 실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대변인인 박종훈 변호사는 진상조사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보험금도 4억 5천을 받고 플러스 5억 이상을 받을 거다. 또 플러스 할 거다. 자꾸 이렇게 하시고 의사상자 이야기도 의사상자는 아시겠지만 저희 피해자단체의 법안에는 전혀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새정치안에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거는 의사상자 애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재철 의원 본인도 피해자 단체가 공식적으로 주장했다는 말을 못하고 예전에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정철 변호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여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나름 이제 승리했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심의원 본인도 여러 각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몰라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여당의 공인이 직접 대놓고 그거를 벌써 6월달에 유포된 거를 7월달에 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어느 정도 협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로 보기 때문에 예. 고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정당의 앞날도 잿빛입니다. 정의당은 특히 노회찬이라는 당의 간판이 출마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생존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 패배로 정의당은 활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며 독자 생존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후보 단일화 등의 연대 또한 승리를 약속할 수 없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닥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마저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진보진영 차원에서의 큰 틀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에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공천파동과 뒤늦은 연대로 이길 수 있는 전략 역시 구사하지 못했다며 야권이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야권 전체의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골든타임을 놓친 후보 단일화가 노회찬 후보의 석패로 귀결됐다며 만약 정의당의 제안대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야권연대가 성사되고 혁신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야권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8월 중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주중,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TX 요금을 7.5% 인상합니다. KTX와 새마을호 정기 승차권 할인 폭은 커집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런 내용의 요금 할인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